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49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회차는 챔피언스리그 예선과 J리그 1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키이우 대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키이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키이우는 지난 시즌 막강한 득점력을 기록하면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에 올라왔습니다. 직전 챔스 예선에서 세르비아 강호 파르티잔을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볼로든 미로비치 감독의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직전 시즌 도움에 부임하면서 현재까지 19승 2무 1패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좋은 평가 그리고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저스입니다. 지난 경기 하츠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레인저스입니다. 아직까지 선수들의 폼이 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한 득점 찬스를 잘 살리지 못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모습이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공격 작업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패턴이 존재하며 선수들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급은 레인저스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키이우가 워낙 좋다는 점에서 승리 가능성도 예측해 보면서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릴 경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릴 대 페네르바체의 경기입니다. 먼저 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렌시오 감독이 이끄는 릴은 이번 시즌 처음 맡게 된 팀입니다. 또한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팀을 꾸릴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제네시오 감독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감독 중 하나입니다. 또한 릴이 최근 나쁘지 않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꽤 체급적으로 장점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음 무리뉴가 이끄는 페네르바체입니다. 무리뉴가 이끄는 페네르바체도 이번 시즌은 처음입니다. 다만 직전 챔스 예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고 토너먼트에 강한 무리뉴라는 점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에 프레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빌드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페네르바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새로운 감독이 이끄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또한 체급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에 릴의 승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잘츠부르크 대 트벤테의 경기입니다. 먼저 잘츠부르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그라즈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둔 잘츠부르크입니다. 리그 첫 경기였으며 현재 부상자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만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강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괴롭혔고 그리고 라인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잘츠부르크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트벤테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챔스 예선에 올라간 트벤테인데요. 수비가 좋은 팀 중 하나였으며 역습을 통한 득점을 선호한 팀입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에도 비슷한 축구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큰 전술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의 체급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잘츠부르크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번 경기는 잘츠부르크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가시마 그리고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가시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FC 도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가시마입니다. 알렉산드로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 초반 아웃되면서 공격력에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전방 스즈키 유마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라인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에게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쿼드가 워낙 좋고 공격진의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득점력으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득점 찬스에 비해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지난 경기 산피로를 상대로 1대4 대패를 거둔 사간도스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약점을 보였고 상대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수비가 가장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꽤나 고전하는 팀이고요. 하지만 팀의 성적에 비해 득점은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언, 요코하마 등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 두 팀이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근 상성이 안 맞습니다. 4월에 펼쳐진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사간도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최근 전적에서 가시마가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동등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상황상 가시마가 승리를 거둘 수 있으나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가시마의 승무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도쿄베르디하고 산프이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도쿄베르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후쿠오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도쿄베르입니다. 후쿠오카가 역습에 능한 팀이다 보니 도쿄베르가 역습을 가져가는 형태로 반대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격진들이 필요한 위치에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히로시 감독은 맞춤 점수를 잘 가져오는 감독입니다. 특히 특색 있는 팀들을 상대로 잘 짜오는 편인데요. 다만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선수들의 퀄리티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사간도스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둔 산푸이르입니다. 많은 슈팅과 함께 상대를 괴롭혔고 경기를 주도하면서 압도하는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공수양면으로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산푸이르입니다. 특히 득점력은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여러 선수들에게 퍼져있는 득점력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쿄 베르디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산푸이로의 퀄리티가 충분히 압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쿼드와 함께 경기력이 리그 내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전의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도쿄 베르디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빗셀 고베의 경기인데요. 가와사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가시마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둔 가와사키입니다. 초반 2득점으로 긍정적인 출발이 있었고 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를 저는 보여줬습니다. 정성용 선수의 PK 선방도 있었고 세 번째 골은 논란이 있을 만한 득점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빅찬스 메이킹은 리그 1위이며 또 야마다 그리고 마르징요의 득점력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개선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경기 나고야를 상대로 3대3 난태전을 펼친 빗셀 고베입니다. 초반 선제 실점에서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막판 PK를 내준 것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격진을 가지고 빡빡한 수비를 뚫기는 어려워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빗셀 고베를 상대로 내려서는 선택을 하는 팀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득점하기를 어려워하는데요. 충분히 좋은 스쿼드를 지닌 빗셀 고베이기에 휴식기에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격이 좋은 빗셀 고베와 수비가 안 좋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최근 빗셀 고베를 상대로 막아내는 팀들이 있다고 하지만 수비가 좋지 못한 가와사키가 그럴 영역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가와사키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쇼난 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쇼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쇼난입니다. 간바가 워낙 수비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지만 최근 리그 3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쇼난입니다. 최근 공격진의 폼이 좋아졌습니다. 루키안, 스즈키 등 공격진들의 확실히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비가 그리 좋은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후쿠오카입니다. 지난 경기 도쿄베르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후쿠오카인데요.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인 후쿠오카이며 파이법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내려서서 후쿠오카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에 능한 후쿠오카가 이런 모습에서 크게 반전의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전방 자이드의 폼이 좋지 못한 점과 풀타임으로 뛰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전방에서 득점과 연계가 떨어지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후쿠오카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쇼난과 좋지 못한 후쿠오카입니다. 하지만 휴식기 동안 자이드의 폼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쇼난의 승리와 함께 무승부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